청기가 어릴 적 아버지인 홍은호와 길을 가다 하람과 그의 아버지 하성진을 만납니다. 그렇게 네 사람이 하람의 집으로 가게 되고 아이들에게 자리를 비켜달라는 아버지의 말에 두 아이는 여러 곳을 돌아다니다 복사꽃밭에 갑니다. 거기에서 복숭아가 먹고 싶다는 청기에게 하람이 주인 몰래 나무에 올라가 복숭아를 떨어뜨리다 자신마저 나무에서 떨어져 주인에게서 도망치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후 성인이 될 때까지 두 사람은 다시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성인이 된 청기와 하람이 가마에서 첫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시간은 흘러 양명대군이 개최하는 매주컨하회가 열리게 됩니다. 첫 번째 경연에서 떨어질 위기에 놓였던 청기가 완통패를 받아 두 번째 경연을 치르게 되었고 두 번째 화문은 양명대군이 하람에게 부탁하였습니다. 그렇게 화문을 정하게 된 하람은 복사꽃밭에서 청기와의 추억을 떠올리며 화문을 읊었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경연도 통과한 청기가 세 번째 경연에서 장원이 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홍청기에서는 복사꽃밭이 단순한 어릴 적 추억의 장소뿐만 아니라 무언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청기가 쇳내를 피해 하람의 가마에 올라타게 되었고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다 하람이 청기에게서 복사꽃밭의 향기를 느낍니다. 분명히 청기는 복사꽃밭에 간 적이 없었는데 이상하게 하람은 청기에게서 복사꽃밭을 떠올립니다. 그 장면을 생각하고 복사꽃의 의미를 찾아보던 중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복사꽃에 대해 알아보려 관련 글을 찾던 중 이런 글귀가 하나 있었습니다. 복사꽃 하면 생각나는 것은 무릉도원의 이상향만이 아니며 귀신나무라고 별칭해도 좋을 만큼 신령스런 이야기가 쉽게 떠오른다. 복사나무는 민간신앙에서 축기, 즉 귀신을 쫓는 능력의 효능을 지닌 것으로 믿고 있다. 그래서 잡기를 쫓을 때에 복사나무의 가지가 사용된다. 그 열매의 복숭아도 같은 기능을 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복사나무는 꽃도 예쁘고 열매도 맛이 좋지만 신비한 탓에 집에는 심지 않는다. 요사스러운 기운을 쫓아내고 잡다한 귀신을 몰아내는 힘이 있는 나무이기 때문이다. 또한 복숭아 열매를 제사에 쓰지 않는 이유도 이와 비슷하다. 잡기와 함께 제사상의 조상신마저 쫓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궁중에서 악기 퇴치의 방법으로 동쪽으로 뻗은 복사나무의 가지로 비를 만들어 귀신을 때리고 쫓아내는 행사도 있었다. 이런 관련 글이 있었는데요. 청기와 하람 두 사람이 기억을 나눈 장소가 복사꽃밭이었기 때문에 청기의 몸에 복사꽃의 기운이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렇게 복사꽃의 기운을 가진 청기이기에 하람이 청기의 몸에 닿을 때마다 마왕이 봉인되어 있는 하람이 고통을 느끼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과연 복사꽃의 기운이 마왕을 하람의 몸에서 떼어놓는 것에 역할을 하게 될까요? 하람과 가마를 타고 가던 청기가 하람의 몸에 이상이 생겨 혼자가 되었고 마왕이 하람의 몸에서 풀려나 청기를 찾고 있습니다. 그 이후 청기를 발견한 마왕이 청기의 눈을 뺏으라 하였고 그것을 호령이 막아섭니다. 호령이 마왕을 죽이려 하자 삼신이 막아서며 마왕은 죽지 않는 존재이며 하람을 죽이면 오히려 마왕이 더욱더 자유로워진다 말합니다. 그 이후 청기가 마왕을 봉인할 그릇을 만들 것이라 말하며 때가 되면 그것을 완성한다 하였습니다. 마왕을 그릇에 봉인하기 위해 하람의 몸에서 떼어놓아야 합니다. 그때 아마도 복사꽃의 기운을 사용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하람의 몸에서 자유로워지려면 하람이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고 그것을 막기 위해 복사꽃을 활용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첫 화 삼신의 나레이션 장면에서도 정인을 이룬 화공이 그림을 완성시킨다 하는 것을 보면 하람이 죽음을 맞이하여야 마왕이 세상으로 나오는 것으로 보이지만 하람이 청기에게서 본 복사꽃이 자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드디어 7화 방송까지 이틀 남았습니다. 다가올 7화를 기대하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